네, 오늘 이슈 현장에서는 계곡살인 사건 수사 진척 상황과 BTS 병역특례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까지 주요한 3회 뉴스들 김민아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른바 계곡살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 수배한 지 보름이 넘어가고 있는데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잠적한 지는 4개월이 됐고 이제 공개 수배를 한 지가 보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제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뭐 이제 좀 닮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보를 받고 경찰에 출동을 했는데 뭐 아예 다른 사람이 조금 이제 수배가 됐던 다른 사람이 검거가 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두 사람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뭐 휴대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게 4개월이나 잠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행방이 좀 묘연하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조력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력자가 있다고 한다면 형법상 이제 범인도피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금 행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리고 내사를 통해서 이제 이 관련해서 또 다른 전 남자친구들의 경우에도 이런 살인에 조금 정황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이 혐의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검거를 돕기 위한 모바일 단체 대화방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SNS 등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 대화방들이 이제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또 잔혹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SNS 등에 이제 자발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또 주도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 소재는 어디에 있을 것이다, 뭐 사진 등을 놓고 뭐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행적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해달라라든지 이런 활동을 지금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가 꾸려져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예. 최근에 이제 이 방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검거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있고 워낙 이제 제보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이런 대화방에서 오고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외모일 것이다. 이런 이제 어떤 이미지 합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공유를 하는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 분노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니까 일부 이런 게 검거에 도움이 되면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죠. 반면 엄한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작용에는 좀 유의를 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생산적인 활동으로 지속해 나가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고 또 지난 이슈 현장에서 저희가 다루기도 했던 내용인데 경찰이 이은혜 전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을 수사한다. 이 소식 저희가 다뤘었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전 남자친구들의 의문사 의혹이 지금 크게 나누면 한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2010년에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피해자라고 지목이 된 이 옛 남자친구의 어떤 차량 사고와 관련돼서는 이 차량 사고, 교통사고 기록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의혹이 사실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 태국에 뭐 스노클링을 하다가 이제 이때 이제 이 변사가 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좀 의문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찰이 앞으로도 이제 추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 시점이 2004년 7월인데 이때 사망한 이 변사자와 관련돼서는 보험금은 또 가족들이 수령을 했다라고 예.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물론 범죄가 뭐 미수가 된 건지 뭐 이런 가능성들을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또 지금 실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더 좀 심도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이은혜 조연수가 현재 이제 4개월째 도주 중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검거를 하더라도 혐의 입증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과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혐의 입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현재 지금 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죄명은 일단은 보험금을 만약에 고의로 살인을 한 다음에 보험금을 신청을 했다고 한다면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일단 보고 있었고
그리고 2019년 6월에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 2019년 2월 그리고 5월에도 뭐 보고 독을 먹게 한다든지 아니면 낚시터에 데리고 가서 물에 빠지게 한다든지 이런 예. 시도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행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죄는 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살인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살인 미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의 혐의를 또 하나 보고 있는 것이 있고 2019년 6월에는 실제로 사망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살인죄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각각의 죄들이 검토가 되는 것인데 이 보고 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말로 고의로 보고 독을 먹게 하고 치사량이 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면 살인 미수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이 5월 달에 뭐 낚시터에서 밀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돼야만 살인 미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2019년이니까 3년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예.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나서 뭐 목격자라든지 당시의 뭐 증거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2019년 6월 이 사망에 이른 이 사건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이 조현수, 이은혜 이 두 사람이랑 그리고 이 사람들의 친구들이 일행들이 몇 명 더 있었다고는 하는데 이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뭐 이 다이빙 과정에서 뒤에서 밀었다든지 아니면은 다이빙을 한 다음에 물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서 못 나오도록 고의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유의미한 진술은 안 나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예.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이것이 그러면 살인죄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다이빙 자체를 만약 자발적으로 했고 그리고 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은혜 측에서는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구명조끼까지 입고 다이빙을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빠진 것을 보고도 구해주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는지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법리상으로도 자기 의무 그러니까 구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만 성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실관계를 맞추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게 빠진 다음에 정말 지금 주장하는 건 과실로 못 봤다. 빠진 것 자체를 소리도 안 질렀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만약 과실이라고 한다면 살인죄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특정을 해야 하는데 이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당시에 있었던 일행들 자체도 다 지금 유의미한 진술이 없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난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이야기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룹 BTS의 병역 특례 여부에 대한 논의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일단 배경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난 2일 날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BTS 소속사 하이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이 하이브의 이제 방시혁 의장이 얘기를 한 거죠. 이 BTS 멤버들이 병역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예. 그 새 정부에서 국회가 함께 논의를 해서 결론 내려야 될 문제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이 BTS 멤버들에 대한 어떤 병역 특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일부 순수예술하고 그다음에 체육 부분에 관련돼서만 지금 있는 병역 특례 부분을 일부 혜택 부분을 좀 확대하자 대중예술인에까지 예. 이 논의가 다시 이제 불이 붙는 건데요. 원래도 이 논의가 이전에도 있었는데 입영 연기를 해주는 것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서 이제 일부 이제 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이제 개선이 있었고 BTS 멤버 일부가 이제 이 혜택으로 입영 연기가 된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예. 추가로 이제 국회에서 그러면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모로 여론이 불을 붙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안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갈리는데 실제로 대중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결과가 어땠는지 짚어주시죠. 이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이제 물어본 그 결과인데요.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이제 필요하냐, 그러니까 병역 특례 범위에 대중예술인 포함해야 되냐라는 예. 질문에 대해서 포함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59%,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응답이 33%, 그 응답 안 한 사람이 8%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BTS가 워낙 이제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포함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예. 여기엔 또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병역 특례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왜 대중예술에서는 그게 안 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은 상당히 또 대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다만 뭐 이를테면 정치적 지향이라든가 또는 뭐 세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는 또 없다.
라는 게 이 통계의 결과입니다. 네, 여론은 그렇고 사실 그동안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지라 정치권에서 이미 병역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관련해서 현행법은 어떻고 또 개정안의 골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행법의 이 병역법은 33조의 7회 이제 순수 예술인 체육인에 대해서 이런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 병역에 관해서 뭐 대체복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특례를 줄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이제 기준이 이게 있는 것이 시행령의 68조의 11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뭐 3위 이내에 입상을 한다든지 아시안 게임 1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역에 대해서 어떤 특례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만약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국위 선양의 기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올림픽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대중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전체 국가적인 이런 행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명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찬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호수 검찰총장의 기자 간담회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크게 위헌이다, 국민 피해가 우려가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을 바탕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평론가님 전반적으로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검찰이 계속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이 문제의 어떤 주체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돼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보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따로 이제 뭐 이렇게 대중의 앞에 나서서 여론전 하듯이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맞는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이 사실은 무리한 그리고 굉장히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일부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라고 하는 이 검찰 측의 논리가 어느 정도 저는 이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무리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맥락 속에서 이걸 추진하기보다는 이걸 좀 더 이제 좀 숙성시켜서 논의를 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여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태도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누군가는 어쨌든 이 갈등이 전면화되는 것을 좀 이렇게 김을 빼고 좀 갈등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 최측근이자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또 당사자이기도 한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또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보면 앞으로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